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김원희 님이 오늘 처음으로 일찍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제 방을 들어요. 태국하고 한국은 시차가 2시간. 태국에 네, 태국에 계신가 봐요. 근데 오늘은 비자 때문에 방콕 이민성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생방을 듣고 계시답니다. 그렇죠. 이어폰 끼고. 네. 그럼 시간이 빨리 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늘 함께하는 시선 집중입니다. 그렇죠. 네. 또 생방은 생방의 맛이 있으니까요. 오늘 그럼요.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네. 4936님. 왜 뜸을 들여요 이렇게?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네. 그레고리 팩 같은 종배님, 오늘도 삐딱선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그건 좀 심했다. 그러게요. 그레고리 팩이 누군지 제가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네요. 저 어릴 때 엄청 유명했던 배우예요, 이분. 엄청 잘생기셨어요. 와.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비교격으로 얘기를 해요, 자꾸? 아니, 잘생기셨다고요. 네. 그레고리 팩님이.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넘어가. 그래. 네, 맑은 하느님 시선 집중 덕분에 사무실 일찍 출근해서 청소하고 방송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맑은 정신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제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 특별감찰관제 폐지 여부를 놓고 어제 좀 낮과 밤에 완전히 엇갈리는 멘트가 나왔어요. 네. 낮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특별감찰관제를 순복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기자들이 특별감찰관 폐지 방침이란 보도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검수완박과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전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들과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폐지냐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손을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밤에 또 다른 보도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라는 사람이 폐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사실이 아니라며 언짢아했다. 어불성설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특별감찰관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 점검해야 할 게 이 혼선의 원인인데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제각기 다르게 읽은 결과인지 아니면 폐지 방침을 흘려서 여론을 떠받다가 빠진 건지 일단 이걸 좀 먼저 그러니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건데 관련해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 게요. 지금 이 멘트의 주인공을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와 핵심 측근 인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발언의 명확성과 발언의 수위가 좀 다르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호한 반면에 핵심 측근 인사는 분명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핵심 측근 인사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보도를 한 언론에서 핵심 측근 인사라고 표기를 했겠습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고 표기를 했겠지. 그랬겠죠. 그렇죠. 따라서 핵심 측근 인사가 대통령실 밖에 있는 인물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추정을 하면 또 하나의 가설이 성립이 되는데 대통령실 참모그룹과 대통령실 밖에 있는 측근그룹 간의 이견이 존재한다는 하나의 방증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 틈새에서 어제의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리고 이런 추정이 맞다면 제2의 추정도 가능해지는데 대통령실 밖 인사들이 특별감찰관제 폐지 조짐에 제동을 걸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했을 가능성 이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무튼 이 특별감찰관제 폐지가 사실 무근으로 최종 정리가 된다면 그 자체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당초 대통령실 관계자의 논리가 희한한 논리였거든요. 말이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특별감찰관을 손볼 이유로 검수완박과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요 세 가지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민정수석실 폐지와 대통령실 사정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는 오히려 특별감찰관의 존속 필요성을 더 높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게 검수완박에 따르면 검찰에 남겨지는 직접 수사권은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이 되잖아요. 한정이 되죠. 근데 특별감찰관법을 보면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사촌인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는 비위 내용은 5가지거든요. 오. 이 5가지가 모두 그러면 부패와 경제범죄냐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 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 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 유용하는 행위. 요 5가지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모두 부패 그러니까 경제범죄에 걸쳐가지고 검찰에게 맡길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논란이 또 불거지는 거죠. 네. 지금 JB가 분석을 해주셨는데 같은 익명 보도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냐 핵심 측근이냐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지 그 범위까지 짚어주셨어요. 예. 땡땡님은 또 윤핵관 등장이네요 라고 해주셨고 윤핵 측이더라고요. 이번에 윤핵 측. 네. 8839님은 요즘 대통령실 주변 너무 어수선합니다. 김건희 여사 사진도 그렇고 어제 뉴스 보니 100일 경비단도 엉망이던데요. 네. 라고 꼬집어 주셨고 매누님은 잔꾀를 자주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도를 걷는 대통령실이 되시길 해주셨고 예. 5589님 윤핵관 그룹이 대체 몇 개나 되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예. 또 요 점을 또 짚어주셨고 또 하나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도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특별감찰관과 그러면 이런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난 3월 15일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특별감찰관도 이제 재가동한다는 입장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기능은 좀 중첩된다 해가지고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 임명을 안 했는데 그럼 공수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까요, 그러면? 특별감찰관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예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이거 직무유기한 겁니다. 임명도 안 하고 특별감찰관실을 그래서 공수처 문제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예. 특별감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감찰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또 측근 인사들의 비리나 잘못에 대해서 또 가까이서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공수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장차관, 판사, 검사, 장성들 다 고위공직자를 전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게끔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갈 수 있는 건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정부? 네. 자, 애당초 입장이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특별감찰관 이제 폐지 검토 이야기가 나오니까 뜨악했던 거고, 그래서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이야기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분석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대통령실에서 분명하게 지금 전해드린 거 둘 다 익명이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좀 입장을 좀 확인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배우자 소유의 빌딩을 158억 6,700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네네. 그럼 건물값은 빼신 거예요? 잠깐 눈속임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고에 대해서 허투루 했으면 제가 그것은 벌받아야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 23일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나왔던 그 공방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뒤에 민주당이 이제 중앙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했고 중앙선관위가 해석을 내렸습니다. 네. 재산 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내일 이제 지방선거 본투표가 있잖아요. 네. 이 투표소에 이 그 공고 내용이 부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네. 하루 이틀이군요. 오늘 기준이면 하루고 그러니까 선관위는 어제였으니까 그렇죠. 이틀을 앞두고 이런 지금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것이 이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네.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하여간 뭐 간단히 정리를 하면 한 대략 16억 정도 재산 신고를 축소를 했다. 네,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그렇죠. 재산에 관련해서 예, 이게 이제 중앙선관위 이제 판단이다. 이 점을 좀 전해드리고요. 김은혜 후보 쪽에서는 바로 맞불을 놨던데 김동연 후보가 경제부총리 재직할 때 2년 연속 측근업체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처 명절 선물 세트를 몰아줬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악재는 악재로서 다시 이제 그 대응한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한쪽은 주장을 내놓는 거지만 다른 한쪽은 공고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격이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투표소에 이제 김은혜 후보의 재산 신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기표소로 이제 들어가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민주당 차원에서는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의 말이 또 지금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어허. 부정적인 이야기로 좀 뉴스를 타고 있는데요. 어제 충북 증평군 새마을금고 앞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증평군수 후보로 나온 탤런트 송기훈 씨 나이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연기자신데 연세가 70이 넘으셔서 연기는 이제 그만하시려는지 모르겠다. 군정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다. 연기하듯이 잠깐은 할 수 있어도 4년 군장을 맡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하시던 일 계속 쭉 하셨으면 좋겠다. 어허.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여러 언론이 이거를 또 무엇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냐면 2004년 총선 때 기억하시죠? 네. 정동영 대표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 네. 이것이 막판 선거 표심에 미쳤던 영향. 이거하고 다시 연결시키면서 이 보도를 하고 있다라. 이 점도 함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가 더 선거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지 좀 네. 궁금한데요. 8893님이 투표소 앞에 뭐 붙여도 잘 안 보이면 모를 것 같은데요. 라고 해주셨고 네. 9902님이 이 정도면 당선돼도 문제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김은혜 후보 그 재산 축소 신고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문제는 그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이런 지금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 선거 이유까지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9162님은 200억 신고하면서 15억이나 1억을 일부러 누락했을까요? 점점점 그저 부럽습니다. 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난나야님은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에서 말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인터뷰 진행한 건 23일이었고 이게 방송된 게 28일이었는데 남성 편중 내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첫 내각을 구성하는데 시간도 없고 제약도 있어서 잘 알려진 눈에 띄는 이들로 내각을 꾸렸지만 향후에는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생각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법 제도가 약했을 뿐 아니라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심지어 여성조차도 약화되어 왔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답변이 있죠. 두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눈에 띄는 이들로 내각을 꾸렸다.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인식은 여성조차도 약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이 발언 대목을 여성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도 지금 이제 체크해야 될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뭐 촌철들의 이제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주목할 점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질문을 했고 이번에는 미국의 CNN 방송도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이야기가 뭐겠어요?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 지금 거듭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생각으로 어떤 국제적 관심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뭐가 따라붙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따라붙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국제적 관심사가 계속 되어버리면 대한민국의 국격
이른바 국격,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문제가 지금 따라붙게 되는 상황이 여기까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그나마 이제 그때 뭐 이 여성 장관, 여성 청장들은 이제 계속 기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초장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지는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좋을 건 아무것도 없다. 네. 이 점을 뭐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언론들도 이거를 많이 썼던데요. 참고로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인식은 여성조차도 악화돼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보면 국민의 성평등 의식은 5년 전의 조사에 비춰서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하나 궁금한 게 취임하고 지금 계속 외신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네. 한국 언론하고는 안 하시나요? 한국 언론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저희도 인터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 항상 들어야지 왜 또 문득 들어요, 그게. 네, 참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 게 네. 아까 잠깐 촌철님 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지난 주말에 대통령실 집무실과 집무실 앞 잔디밭에 나란히 앉은 대통령 부부 사진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팬클럽 말이었어요, 그 사진이. 네. 이걸 두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 입에 좀 주목하는 점 있으실까요? 아, 이게 이제 그 처음에 대통령실 직원이 찍은 게 맞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아닌 것 같다고 했다가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다가 20여 분 뒤에는 또 이 카메라는 김 여사 것이었고 근데 부속실 직원이 찍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말을 바꿨느냐? 그러면 첫 대답이 잘못돼서 바꿨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면 이게 좀 보안 문제가 제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진 보면 셀카는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아유, 아니죠. 누가 찍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면 민간인이 들어와서 지금 뭐 사진 찍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2부속실은 폐지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짚어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더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예. 제이비타임즈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한 MBC 마스코트 MB과 JB를 합한 마스코트 이름 공모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촌철님들의 센스가 돋보이는 다양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심사위원들과 내부 전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 이름은 무엇이냐? 잠깐만요. 내부 전문가들이 누구예요? 그럼요. 저희 MBC 브랜드 팀도 있고요. 오, 여러분들이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 그럼요. 예, 예. 그 결과 제이비 발표해 주시죠. 아, 제가 발표해야 되는 겁니까? 네. 자, 누구 이거 해야 되는 건가요? 잠시 후에 빵빠레 등장합니다. 발표하세요. 당선작은 종빅이라고 합니다. 와, 종빅이. 아니. 네. 아, 됐어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제이빅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종빅이 네. 무려 5분이 같은 이름으로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등에게 5만 원권 주유권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분한테 다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를 5만 원권을 10,000원씩 쪼개야 되냐 아니, 아니면 5만 원권을 5분한테 5분한테 각기 다 드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공동 통 크게, 수상인데. 그럼요. 통 크게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 진짜? 네. 오, 예. 통 크게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예, 예. 2위와 3위도 상품이 있는데요. 그 결과는 김종배 시선집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자, 유튜브 광고 나가는 동안 등장하는 종비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시선집중과도 좀 더 친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